1심에서는 유죄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에서 최근에 판결이 나온 게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세간에 화제가 된 판례가 있어요. 소위 레깅스 사건. 레깅스 판례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몰래카메라죠. 이게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죄에 해당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다툼인데 일단 결론만 이야기하면 1심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봐서 유죄로 벌금을 선고했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상고를 했겠죠. 상고했더니 대법원에서 최근에 판결이 나온 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A라는 여성이 좀 그런 패션이 좀 많죠. 이렇게 상의가 엉덩이 아래까지 거의 가리는 좀 헐렁헐렁한 상의를 입고 하의는 이제 바지나 치마를 입는 게 아니라 레깅스라는 딱 붙는 운동복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복처럼 생긴 그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쭉쭉쭉쭉 걸어가다가 잠깐 서 있었는데 X라는 남성이 한 8초 정도 촬영을 한 거예요. 그 엉덩이랑 이 허벅지는 그 뒷부분을. 그래서 과연 이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가? 이거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거죠. 일단 뭐 1심은 논의를 하고 항소심이 무죄 판결한 이유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는 극명하게 대립돼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건 이거예요. 레깅스라는 게 일상복이고 운동복이고 개성을 표현하는 옷이다. 패션의 한 일환으로서 입고 있었던 것을 촬영했다고 해서 그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무죄 판결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들었어요. 첫 번째 봅시다.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 법익을 기존과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몰래카메라 범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인격권, 피해자의 성적 자유, 그리고 피해자가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라는 것은 소극적 권리까지 포함한다. 즉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서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이제 피해자가 이제 이러한 범죄를 당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 성적 수치심은 보통 이 성적 수치심이란 보통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 발현되지만 꼭 거기에 국한되는 것만 아니다. 공포심이나 모욕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러한 다양한 어떤 감정으로 발현이 되더라도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는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이 몰래카메라 범죄가 성립되고 되지 않고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촬영 대상 신체 부위가 과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죄 무죄가 갈리기도 하거든요. 대법원 판례 이렇게 봤어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는 게 어떤 특정 신체 부위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가슴이라든가 엉덩이라든가 종아리라든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성적인 부위, 그 신체 부위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 맥락이나 결과물을 봤을 때 피해자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은 그것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는 그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의 패션으로 본인이 다 보이는 데서 그 옷을 레깅스를 입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것이 언제나 그 사람 성적 수치심과는 무관하다. 피해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판례의 취지는 그 레깅스가 그 사람이 자신의 패션을 위해서 공개된 장소를 자기 의사로 판단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그것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촬영한 것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보호 법익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의 의미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립이 되는 신체 부위에 대한 해석과 이런 다양한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레깅스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 해당한다. 이래서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게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되게 언론에 뉴스가 많았고 이게 말이 정말 많은 판례였거든요. 저는 이게 대법원 가서 깨질 거라고 솔직히 확신했었습니다. 판결 이유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제 제 예상대로 이렇게 나와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한데 이 판례의 이 판결 요지들은 매우 중요하고 추후 이제 성범죄 사건, 특히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요거에 대한 하급심에서 판사님들이 판단하는데 유무죄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게 뭐 성적 수치심이라든가 성적 자유 이런 게 말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예요. 이 항소심 판사님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좋아서 레깅스 입어서 보여주고 다리 다 대놓고 다녔고 본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있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느냐. 설령 몰래 촬영했다 한들 그게 무슨 성적 수치심을 침해했냐. 무슨 죄가 되냐.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말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서 입었든 패션이든 다 사람들 보는 데서 입고 다녀서 한참을 걸어 다녔든 적어도 이 몰래카메라라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만들어진 취지 자체는 촬영 대상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마음대로 이렇게 몰래 촬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거나 뭐 배포하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고 그게 결국 소극적인 성적 자유다. 이 남성이 그 여성의 그 엉덩이와 이 종아리 이런 부분을 촬영하면서 성적인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 부분들 촬영하는 그 사람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 대상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촬영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신의 성적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 자체가 죄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재밌는 판례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